자본시장의 돈맥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추적해봅니다. 머니 트렌드. 이정우 앵커와 함께 딥다이브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투자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부터 던져봅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마침내 확실한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파란불은 곧 거침없는 질주를 의미하죠. 이 기분 좋은 뉴스 깊게 파보고요. 다음은 하반기 상장을 예고한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우주항공 종목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 해보고 마지막으로 리플 이슈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바로 보시죠. 삼성전자가 어제 잠정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말 그대로 역대급 숫자를 찍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을 뚫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할 건 전체 숫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삼성의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던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분야입니다.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거란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파운드리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가 지긋지긋한 적자의 탓을 탈출했다는 신호가 잡힙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퍼스트 벤더로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 반도체 시장이 일단 만들고 파는 기성복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거물들이 자기네 인공지능 서버에 딱 맞춘 칩을 먼저 주문하는 맞춤 정장 시대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삼성은 이런 대량 주문을 미리 꽉 채워두고 남는 라인을 웃돈 받고 파는 배짱 장사, 즉 셀러 마켓을 주도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죠. 이런 배경 속에서 터져나온 어제 실적 발표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매출 93조 원에 영업이익 20조 원. 물론 메모리 반도체가 18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며 가장 노릇을 했지만 시장이 진짜 환호한 포인트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환골 탈퇴였습니다. 최근 AMD로부터 차세대 2나노 칩 수주를 따낸 데 이어 퀄컴과도 최신 2나노 공정 위탁 생산을 놓고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계약이 도장만 찍는다면 2020년 이후 TSMC로 떠나갔던 퀄컴 형님들이 5년 만에 다시 삼성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작년 7월이었죠. 테슬라와 맺은 24조 원짜리 자율주행 칩 계약이 삼성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완전히 지워버린 결정타였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작년 4분기 파운드리 적자 폭이 4,400억 원대까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폭등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파운드리 투자와 수익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사이클에 올라탄 셈이죠. 바로 그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반도체가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고 무엇보다 파운드리의 적자 축소가 강력한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파운드리 시장은 그동안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퀄컴이나 AMD 같은 공룡들이 다시 삼성 쪽으로 핸들을 꺾는 분위기란 말이죠. 이들이 삼성을 다시 찾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TSMC의 가격 갑질과 물량 동맥 경화가 삼성에게는 천재이루의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TSMC 라인은 애플과 엔비디아 물량만으로도 터져나갑니다. 다른 고객사 주문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극심한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죠. 배짱이 두둑해진 TSMC는 2나노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을 무려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0만 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장당 2만 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표를 제시했고 세계 최초로 도입한 GA의 공정의 수율까지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기술력은 대등한데 가격은 훨씬 착하니 삼성이라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글로벌 껌리스 거물들이 삼성의 2나노 GA의 기술을 믿고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최고 경영자는 이번 CES 2026 현장에서 차세대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가장 먼저 2나노 공정 협의를 시작했다고 대놓고 공식화했습니다. 2021년 발열 이슈로 TSMC에게 물량을 뺏겼던 굴욕을 씻고 5년 만에
퀄컴의 최첨단 칩을 다시 가져온다는 건 엄청난 상징성이 있죠. 삼성은 이미 작년 테슬라로부터 24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 칩 AI6를 수주하며 2나노 공정이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했으니까요. 실제로 퀄컴은 TSMC, 올인 전략을 벌이고 차세대 칩 공급망을 삼성으로 이원화하는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짰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다른 큰손들도 줄을 서고 있고요. 당장 삼성 화성 S3 라인의 가동률이 퀄컴 물량 덕분에 10% 이상 즉각 튀어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누가 더 얇게 만드냐의 미세 공정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안정적으로 양품을 뽑아내느냐의 싸움에서 삼성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네요. 결국 미운 오리새끼였던 파운드리가 대형 수주를 연달아 터뜨리며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군요. 자, 그럼 이 실적 모멘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로 찍힐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잠정 실적 집계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수치만 봐도 매출이 무려 94조 원을 찍었습니다. 90조 원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었다는 것만으로도 역대급 기록인데 시장의 눈은 벌써 내년 실적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놀랍게도 매출 150조 원 돌파라는 그야말로 꿈의 숫자가 현실적인 목표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사업부의 확실한 부활이죠. 과연 150조 원이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수 있을까요?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이야말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뛰어넘는 핵심 승부처가 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150조 원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최후의 그리고 결정적인 치트키가 될 전망입니다. 증권가 전망은 더 뜨겁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 4년간 벌어들인 돈을 전부 합친 134조 원보다 훨씬 많은 150조 원에 육박할 거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0%씩 폭등하는 메모리 호황도 엄청나지만 주가 폭발의 진짜 뇌관은 결국 파운드리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로직 칩 생산부터 HBM4 공급, 그리고 첨단 패키징까지 이 모든 공정을 한 방에 해결하는 원스톱 턴키 역량은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죠. 당장 다음 달이면 베일을 벗을 갤럭시 S26, 여기에 탑재될 자체 칩 엑시노스 2600을 주목해야 합니다. 2나노 공정으로 양산된 이 칩이 확실한 성능을 입증한다면 테슬라나 퀄컴, AMD 같은 거물급 고객사들을 끌어모을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실적이 워낙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오히려 그 이후의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연간 7조 원씩 까먹던 파운드리 적자의 늪에서 탈출해 드디어 이익을 내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순간 삼성은 단순 제조사를 넘어 인류 디지털 문명을 설계하는 진정한 반도체 제국으로 재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네,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분석입니다. 결국 메모리라는 든든한 본진에 파운드리라는 성장 엔진이 점화될지가 관건이군요. 올해 흑자 전환 여부, 투자자분들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